안녕하세요. 박수 감사합니다. 또 만났어요. 또 오늘 새로운 보신 분들도 계시네. 봐요. 이게 좀 올라오면 빨랑 오시지 이렇게 중간중간 오니까 봐봐요. 이게 공부라는 게요. 이게 홀수달에 처음 개강을 해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오시면 이제 앞에 거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또다시 얘기해야 되고 또다시 얘기해야 되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원장님이 상담하셨겠지만 그 저기 뭐야 11월 달 1, 2주에 한 수업이 있어요. 2주치 입문 과정이 있는데 그거를 좀 주말에 들으셔야 돼. 그렇죠? 12월 달에 11월 달에 했던 1, 2주차에 입문을 안 들으면 이번 달 끝까지 그냥 허송세월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걸 듣고 오시는 게 훨씬 좋고요. 그리고 뭐 1월 달에 오신 분에 비해서는 뭐 좋은 거니까 뭐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1, 2주차는 좀 들어주고 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12월 달은 이제 전체적인 스토리를 잡는 시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세부적으로 뭐 내용을 많이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수업이기도 해요. 12월 자체가. 왜냐하면 어떻게 흘러가는 스토리고 뭘 공부하는 것이고 앞으로 뭘 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사이즈를 잡는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 11, 12를 거치지 않고 1월 달에 나중에 오시게 되거나 심지어는 뭐 3월에 오시게 되거나 너무 늦어서 5월에 오게 되거나 이러면 정말 한 번에 붙기는 좀 어려워요, 솔직히.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는 좋아요. 저는 1월 달 정도가 데드라인 같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주변에 뭐 중개사 관심 있는 분이 있다면 오려면 늦어도 1월에 와야 된다라는 걸로 좀 안내를 좀 해주세요. 뭐 관심 없으면 안 와도 되고. 그렇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우리 33회에 나는 꼭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안 드시는 분은 뭐하러 온 거예요? 그냥 평생교육으로 오신 거예요? 봐요. 우리 평생교육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 하겠다는 수업도 아니고요. 우리는 그냥 목표가 오로지 합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옳은 가치는 합격에 도움이 되는가? 이게 옳은 가치고 옳지 않은 가치는 합격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매번 얘기하죠. 올해가 제가 서울 온 게 2000년도부터니까 서울 온 게 춘천에서 2, 3년 강의했었고 그러니까 벌써 몇 년이에요? 25년? 꽤 됐죠. 그렇죠? 근데 그 오랫동안 많은 수험생들을 봤어요. 제가. 많은 수험생들 보면서 공부하는 스토리들 뭐 행동하는 거 눈빛 뭐 이 얘기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강의 딱 잡혀요. 아 어떤 성격이구나. 어떻게 공부하겠네? 몇 년 걸리겠다. 이게 보이거든 이게.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경험치로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올해 안에 붙으려면 올해 안에 붙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려요. 이렇게 하시라고. 그게 빨리 붙는 방법이라고. 근데 죽어도 고집을 안 펴요. 안 붙습니다. 항상 그래요. 거기다가 몇 년 하고 그때 가서 얘기하지. 그 말에 맞다고. 그렇죠? 결국 이 시험은요. 한마디만 하면 합격을 해야 나갈 수 있는 시험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안 되면 관두지. 그게 안 돼 이게. 그래서 합격을 해야 나갈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빨리 붙는 게 고통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시 얘기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11월 달 첫째 주, 둘째 주를 좀 바쁘면 첫째 주라도 첫째 주 그 하루 것만이라도 일요일 날 들어요. 그래야 전체적 흐름 알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은 일단 12페이지 펴볼게요. 12페이지 펴보세요.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행하는 법률에 의해서 저기 책 치우시고요. 그림책으로. 그렇죠? 그림책으로 12페이지 펴보세요. 봐보세요. 그럼 제가요. 한 번 더 얘기해요. 부동산 공법이라는 걸 공부합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기억나면 물어볼게요. 부동산 공법은 뭐 하는 법이라고요? 부동산을 막 그런 것도 알잖아. 이제 규제도 알고 막 이해가 됐어. 뭐라고요? 그래서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 부동산 공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을 배우려고 하는데 규제하는 걸 배우다 보니 필연적으로 계획이라는 걸 만드는 걸 알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부동산을 규제하는 법이 공법인데 규제를 위해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계획을 만드는 거예요. 나라에서 계획을 만들고 서울시가 계획을 만들어요. 그럼 우리는 그 계획대로 서울시의 부동산이 규제가 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알고 싶은 거냐면 그 서울시가 계획해서 뭘 규제하려고 하는가 이걸 알고 싶은 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12페이지 왼쪽에 뭐라고 나오냐면 도시관리계획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도시관리계획. 그럼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뭐라고요?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들어요. 그럼 제가 저번 시간부터 계속 강조하는 건데 도시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가 뭐라고 이해해야 좋으냐면 도시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한 번 더. 도시라는 말이 나오면 서울시란 도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를 하는구나. 그리고 계획이란 말이 나오면 이건 규제하기 위한 거구나 라고 이제 인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도시관리계획은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고자 계획을 만들어 규제하는 걸 배우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는 거고요. 요 12페이지 요 동그라미를 배우는 게 8주 수업 중에 6주 수업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그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거를 하나하나 배우는 게 8주 중에 6주 수업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부동산 공법은 그 동그라미 배우는 게 1년 내내 할 일인 거야 사실은. 이게 전체적인 숲이에요. 그렇죠? 따로 책에도 이런 거 안 봐도 돼요. 쓸데없이. 교재 여러 권 보는 게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공부는 죽어라 하고 힘들게 하고 그냥 많이 보니 점수도 안 나오고 많이 볼수록 점수가 안 나와요. 적정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렇죠? 1년에 할 수 있는 합격의 적정량. 이걸 딱 효율적으로 봐줘야지 딱점으로 붙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오버해서 하면 점수가 더 나올 것 같지만 아니요. 덜 나와요. 그렇죠? 왜? 체감돼요. 그렇죠 여러분? 한계 효용이 진짜라니까요. 결혼해서 배웠죠? 결혼도 모르고 공법도 모르고 그 얘기들 보시면 돼요. 처음 오신 분들 좀 웃어봐요. 왜 이렇게 경직돼 있어요? 우리 원래 놀라고 온 거예요. 공부하면서 막 사법고시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요. 지금 고시도 없고. 봐봐요. 그러면 일단 세 가지를 봐요. 12페이지 왼쪽에 밤톨 모양 보이죠? 밤톨 모양 보입니까? 뭐라고 나와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이란 단어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봐요. 도시란 말이 나왔으니까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서 하는 사업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풀었으면 되는 거야 그냥. 도시란 말이 나오면 그냥 서울시란 도시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이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그러면 도시계획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저번 주 배운 게 뭐죠? 서울시에 이와 같이 도로 등의 기반 시설 같은 거, 공원, 광장 같은 거 이런 거 설치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을 뭐라 했어요? 도시계획에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한다고 했어요. 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으로 시행해서 우리 주변에 공원, 광장이니 등등 도로니 뭐 지하철이니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얼마 전에 저기 뭐 왕십리 수업 갔다가 서울숲공원을 하면 슬쩍 갔다 와봤거든요. 오랜만에 또. 근데 갔더니 뭐 여전히 좋더라고요. 쾌적하고 중간중간에 또 뭐 양떼도 몇 마리 있고 토끼도 있고 건너가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산책 좀 하고 왔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 아파트에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알아보다가 또 화나고 집에 왔어요. 어쨌건 겁나게 비싸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어쨌건 그러다 보니 이런 도시계획서를 많이 만들어주면 생활 여건이 좋아지겠죠. 그러기 위해서 부동산을 규제하는 거고 내 토지가 여기 있다면 당연히 뭐가 되죠? 이 A라는 자의 토지는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되어지니까 내 맘대로 그 부동산에 건물도 못 짓고 개발 행위를 못 해요. 왜? 도시계획서 설치가 될 토지니까. 그걸 계획으로 규제를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못 만들어지겠죠. 소유자가 순순히 토지를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얘기했던. 그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것 또 하나가 노원에도 보면 우리가 노후하고 불량해진 건물이 많아요. 노후불량 건축물. 시작. 노후불량 건축물. 저도 뭐 어렸을 때 많이 이렇게 부유한 편이 아니어가지고 노후불량 건축물에 오래 살아봤지만 참 웃겨요. 옛날 집들은. 옛날 중부지방의 디귿자형 주택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등을 대고 누웠어요. 요 깔고 등은 따뜻해요. 코는 시려요.
되게 신기해요. 그리고 밥상 위에다가 왜 옛날 그 스텐 그릇 있잖아. 왜 우리 어머니 그 시집 올 때 갖고 왔던 거. 그렇죠? 스텐 그릇에 물을 놔두면 아침에 얼어 있어요. 등은 따신데. 그런 거 아시죠? 나만 그랬어요. 알았어. 어쨌든 그러면 이렇게 노후하고 불량한 건축물은 부신 다음에 새로 지어서 공급을 해주게 돼요. 두꺼봐 헌 집 줄 테니까 새 집 주겠니? 라고 사업을 하게 돼요. 이렇게 노후불량 건축물 개량하는 사업을 뭐라 하냐면 정비사업이란 말을 쓰게 돼요.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정비사업은 교육을 받은 거예요. 헌 집 줄 테니까 새 집 주겠니? 이러면서 맨날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잖아요. 그게 바로 써있죠. 거기 왼쪽 위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니 재개발 사업이니 재건축 사업이니 이게 바로 정비사업이고 이건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그렇죠?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드는 사업에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강서구 마곡지구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송파위례라든가 우리 주변에 이런 도시들이 있었어요. 원래 강서 마곡은 대부분 생산 녹지로서 농지였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막 송파위례 쪽은 대부분들 뭐였다? 군부대, 특전부대 요 자리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기존의 필지의 구획은 별로 좋지도 않았고 도시용지로 쓰여진 땅도 아니었었고 뭐 농지일 수도 있었고 산지일 수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뭐 효율적인 토지 구획이 안 돼서 뭐 도시스러운 냄새는 아니었었죠. 이런 동네를 뭐하죠? 새로운 단지와 시가지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뭐다 신도시를 만든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토지 구획을 아름답게 사업을 해서 당의 동네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토지의 구획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줘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번을 붙여도 뭐 1, 2, 3, 4, 5, 6, 7, 8, 9 이래서 북서기본법으로 지번을 붙여가면서 효율적으로 토지를 구획하고 필지마다 건물을 짓는 게 깔끔하게 정방형으로 필지를 만들게 돼요. 이렇게 해서 신도시를 만들고 말을 쓰는데 이렇게 신도시를 만들어 대규모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행위를 하는 거 이를 뭐라 한다 우리가 바로 도시개발사업이란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도시개발사업은 서울시란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계획하여 하는 사업 중에서도 이 셋 중에서도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이 도시개발사업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사업 거기 위에다가 마곡 위례 써놓으세요. 그래야 좀 이해가 쉬워. 빨리 써. 뭐라고? 마곡 위례. 그리고 정비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무슨 뭐 강남일 수도 있고 뭐 상계동일 수도 있고 뭐 솔직히 정비사업은 서울시에 600군데가 넘어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노원만 봐도 발에 치지 않습니까? 사업이 상계동 중흥 다 지금 뭐 재건축한다고 덤비고 있는데 뭘. 그렇죠. 그리고 해당형 개발 사업은 요건 좀 흔치 않아요. 많지 않습니다. 신도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또 관심을 많이 받는 이유가 그 성남 분당구의 대장동 도시개발 사업 때문에 아주 뭐 도시개발 사업이 유명해졌어요. 다들 뭐 도시개발 사업 이럽니다. 신도시 만드는 사업. 그렇죠? 근데 요즘에 또 계속 뭐 시사 프로그램 보니까 제2의 대장동, 제3의 대장동 이러고 또 한참 유행해 또 대장동이 또. 그렇죠? 뭐 일산에도 있고 무슨 뭐 부천에도 있고 뭐 안양에도 있대. 뭐 작전주 하는 게 장난 아니래. 요번에 그 대장동 사건을 갖다가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왜 주식 같은 거 왜 돈 벌라고 작전 짜가지고 세팅해서 하잖아요. 왜 뭐 도시개발 사업한 작전주다.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 터치받지 않으면서 해먹을 수 있을 정도의 적법한 범위 내 탈법을 하는 거죠. 이따 또 중간중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된다? 사업을 세팅해서 병풍 높은 놈 쫙 세워놓고 다 버무린 다음에 사업해가지고 수용해서 싸게 수용하고 했는데 더 요번에 걸렸던 게 뭐냐면 수용 보상가를 싸게 해서 수용해 사업한 거는 그렇다고 쳐. 근데 요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너무 규제를 많이 해서 땅값과 집값이 겁나 올라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의도치 않게 3배 넘게 수익이 올라간 거야. 민간사 지분이.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올라간 거죠. 원래는 성남시 공익환수분이 5,500억 그리고 이 민간업자 공동으로 하면서 그 수익분이 1,700억이었대 원래는. 그러니까 한 6, 7천억 정도였는데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민간사업자 이익이 4,500억이 돼버린 거야. 땅이 오르는 바람에 집값이.
거의 뭐 1조 원 가까운 사업에 대한 수익이 나면서 반땡을 하게 된 거지.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말도 맞아. 그냥 반들의 문제만도 아니고 지금 정부만의 문제도 아닌 거야. 합작품인 거야. 따지고 보면. 그래서 작전주로 하다가 돈은 많이 벌었다. 그 남모라는 변호사가 8천 몇백만 원 투자했대요. 근데 배당 받아간 게 1,100억이랍니다. 세상, 나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 그렇죠. 어쨌건 그리고 10,000배인지 1,000배인지 그냥 말은 뭐 2억 냈는데 1,400억. 그렇죠. 살기 싫어. 이렇게 열심히 해 돈도 안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돈 많이 알면 뭐해. 그렇죠. 돈이 돼야지. 난 원래 돈을 좋아해서 그래요. 봐봐요.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인 겁니다. 그럼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법이 있어요. 도시개발법이라고. 그게 어디 있는 거냐면 뒤에 42페이지인가요? 파보세요. 42페이지 펴보시면 이게 도시개발법이란 법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부터 이게 출발된 건지 인지를 하셔야 돼요. 12페이지에 도시관리계획부터 출발을 했구나. 거기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거를 계획 정해놓고 그걸 정하는 법은 따로 우리 42페이지에 도시개발법이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3편 부분에 가서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을 배우게 되는데 신도시 만드는 법이고 6문제가 나오는 두 번째 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도시개발법. 그리고 옆에 써보시면 기본서로 본다면 페이지는 178페이지예요. 저것만 넣으세요. 4%. 기본서로 본다면 178페이지입니다. 뭐 지금 이번 타임은 기본서 안 볼 거지만 1, 2월 달에 한번 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맞습니다. 일단은 저것만 놓으시고요. 왼쪽 맨 밑에 도시개발 사업의 정의 좀 읽어볼게요. 도시개발구역에서 시작. 도시개발구역에서 형평 가봐요.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 기능이 있는 단지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도시개발 사업을 처음에 인지할 때 대부분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주거단지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온리 주거단지를 위해서만 도시개발 사업을 한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건 온리한 건 아니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주거, 상업, 산업, 유통, 정보통신, 생태, 문화 여러 가지 목적의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해요. 예전에 한번 이런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새로운 유통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도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새로운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했다. 맞는 거예요. 새로운 문화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개발 사업을 했다. 맞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은 하나만 기억해요. 정의에서는 주거단지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목적의 도시개발 사업이 있는 거고요. 사실 우리 솔직히 말하면 일기 신도시 아시죠? 분당, 일산, 평촌, 중동, 3번 이런데 그 일개 신도시 때가 사실 인구 분산 목적이 많긴 했었어요. 서울의 인구가 하도 빡빡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거기다가 이제 2기 신도시 들어오면서 뭐가 된다? 파주, 운정, 그렇죠? 운정, 뭐 광교, 뭐 판교, 무슨 뭐 위례 이런 데가 다 2기 신도시 따지고 보면은요. 그렇죠? 그래서 2기 들어왔을 때는 꼭 주거 목적만은 아니었어요. 알겠습니까? 뭐냐면 주거에다가 산업이 접목된, 그렇죠? 뭐 주거에다가 문화 레저가 접목된, 뭐 주거는 기본 들어가지만 좀 복합적으로 단지를 많이 만들었었어요. 판교 같은 경우는 주거와 교육을 플러스한 것이고요. 강서 마곡지구는 주거와 청정산업, 그다음 위례는 주거와 문화 콘텐츠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갖다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사업을 시행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마다 조금 목적은 다르긴 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꼭 주거단지만을 위한 건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 의미를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이게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그럼 당연히 봐봐요. 개발 사업을 시행한다면 오른쪽 맨 위에 뭐라고 나오죠? 오른쪽 맨 위에 순서가 개발 계획이라는 걸 먼저 만든다고 나올 거예요. 오른쪽 맨 위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 구역을 정해요.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구역을 정한다. 구역을 정해야지 사업을 진행할 거 아니겠습니까? 섹터를 잡아주는 거죠. 그럼 봐봐요. 여기다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해봐. 형광펜으로. 개발 계획을 만들어
도시개발구역 정하자.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내용이에요. 개발계획을 만들어 도시개발구역 정하자. 됐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형광펜 사용법은요. 처음에는 노란색부터 시작하세요. 센 거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그래야 깔끔해져요. 알았죠, 여러분?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나중에 글씨가 안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좀 말씀 들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었죠. 나는 막 쓰고 싶다 이러면은 그냥 막 써요. 그리고 한 권 더 사. 그리고 복습할 때 옮겨 적어. 필요한 거를. 그것도 괜찮아요. 그 정리도 할 겸. 그렇죠, 여러분?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됐고요. 그러면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을 정하게 되는데 하나 물어보죠.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들어봐요. 여러분이 만약에 마곡이나 위리 이런 동네에다가 신도시를 만든다고 세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여기서 개발 계획을 만들 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여행 갈 때 가방 싸듯이 내가 어디 놀러 가? 지금 뭐야? 통영을 놀러 가려고 그래. 포항 놀러 가려고 그래. 제주는 올라가려고 그래. 일정은 2박 3일이야. 4박 5일이야. 다르잖아. 그러면 어느 정도의 짐을 챙겨야 할지를 다르게 하지 않나요?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의 인구가 여기 살게 될까? 응? 어느 정도의 인구가. 그럼 그 인구 수용 계획을 개발 계획에 집어넣어요. 쓰지만 안 써도 돼. 이해만 해. 못 외워 어차피 써봤자. 그렇죠?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이 계획의 내용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 계획의 내용을 외울 수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이런 큰 그림은 외워야지. 근데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을 어떻게 외워? 못 외워. 느낌을 얻어야 돼. 그럼 개발 계획은 구역을 정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드는 건데 이 동네 인구가 얼마나 들어올까? 한 10만 명 들어온대. 그래? 그럼 뭐 그들의 교육이나 보건, 의료, 복지 등등을 어떻게 할까? 잡아주고. 시행자 누가 될런지, 시행 방식은 뭘로 할지, 재정 지원 어떻게 할지, 어떤 토지를 수용할 건지, 수용 안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잡아서 요즘에 보니까 뭐 생활 여건이 좋아져서 한 인구 10만 명 수용한다면 한 700만 제곱미터 정도는 개발을 잡아주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개발 계획에 맞춰서 적정한 볼륨의 구역을 잡아줘요. 그래서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 구역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시작.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 구역을 정한다. 그리고 요즘에 그러고 보면 송파 위례가 670만 정도 돼요. 그래서 얼추 10만 명 수용하는 걸로 돼 있고요. 마곡은 350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5만 정도. 그렇죠? 그리고 판교 같은 건 950만 정도 돼요. 대장지구가 97만이에요. 그러니까 판교의 한 10분의 1 정도 됩니다. 대장동이. 그렇죠? 대장동도 왜 97만 원인데 이따 얘기해 줄게요. 어쨌든 간에 도시개발 구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정합니다. 그럼 누가 정하냐? 여기 뭐에 보시죠? 별표. 지정권자가 정한다. 뭐라고요? 지정권자가 정한다. 도시개발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팩트가 뭐냐면 도시개발법에 나오는 권한은 그냥 다 지정권자예요. 고민하지 말고 지정권자가 개발법에서는 모든 권한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해도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도시개발법의 조합의 인가는 지정권자가 한다? O.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은 지정권자가 한다? O. 도시개발법의 실시계획 인가는 지정권자가 한다? O. 토지사원 채권의 승인은 지정권자가 한다? O. 다 O야. 아닌 거 한두 개밖에 없어. 개발법의 권한자는 고민하지 마. 그냥 다 지정권자야. 아닌 거 한두 개 빼고는. 다음 주에 정비법이 좀 복잡하지. 권한자는. 지금은 지정권자야. 그럼 봐봐. 지정권자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 대장. 그리고 오해하지 말 거 국토교통부 장관까지를 한꺼번에 묶어줘서 우린 지정권자라고 해요. 시도, 대도시의 시장, 국장. 시작. 많은 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시기에 맞춰 제가 외워야 할 거 알려주는 거니까 그 시기에 맞춰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 시간이 남으면 그걸 다시 봐. 또 남아 시간이 다시 봐. 이러지 다시 넓히거나 딴 방법 쓰지 말아요. 안 좋은 방법이야. 지금 시기에는 지금 알려주는 것만. 다시 얘기하지만 그림책도 다 보는 거 아니죠. 말한 것만 봐. 시간 남으면 또 봐. 그것만. 시간 남으면 또 봐. 그것만. 이게 맞는 방법이야. 복습은 자습하지 말고 동영상 봐. 훨씬 좋은 방법. 알겠습니까? 혼자 보면 그때 분명히 웃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습은 동영상으로.
훨씬 좋은 방법. 한번 들었으니까 1.2나 1.5로 들어도 귀에 들어와요. 그럼 훨씬 빠르게 볼 수 있어요. 알았습니까? 그 정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럼 봐봐요. 여러분.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곳이 기존의 부지가 도시일 수도 있고 도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도시가 아닌 곳에서 도시개발 사업 한다면 당연히 뭘 만들고 싶은 거예요? 도시를 만들고 싶은 거지. 솔직히 말하면 도시 비도시의 개발 사업을 하고 사실은 그 보전 녹지를 제외하고는 다 도시개발 사업을 해요. 뭐라고요? 보전 녹지를 제외하고는 다 도시개발 사업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보전 녹지를 제외하고 도시개발 사업을 하지만 실제 도시개발 사업은 도시 외의 지역에서 주로 합니다. 도시를 아닌 거를 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뭐가 돼요? 거기 써 있죠. 도시개발구역의 왼쪽에 보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어지면 뭘로 간주한다? 도시지역 및 형광펜 긋고 지구 단위 계획의 구역으로 그냥 지정된 걸로 간주해 줄게요 라고 한 특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을 정한 곳이 만약에 도시가 아니었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아니었다. 그럼 뭐가 되죠? 도시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그냥 지정된 걸로 간주해 주는 거야. 바로 옆에 빨간색 화살표 돼 있죠. 그 얘기. 그리고 다만 요 동네가 모이면 예를 들어 취락지구 같은 걸로 지정된 곳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도시개발구역 정해도 여긴 간주하지 않아요. 취락지구 등은 제외한다고 써 있을 거예요. 시작. 취락지구 등은 제외한다. 혹시 뭐 저번 주에 배운 거 기억 안 나실 거예요. 물어봅시다. 용도지구의 종류 좀 얘기해 볼래요? 취재진의 보고에 의하면 경복궁에 화재가 발생했대요. 그게 안 나오죠. 1년 봐도 안 나와요. 뭐라고요? 취재진의, 그러니까 말하는 것만 계속 반복해 외워도 말이 안 나온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알려주는 것 중에서 아주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스토리를 알기 위한 기본만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 뼈다귀만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욕심내지 말고 정말 부탁이에요. 말하는 것만 계속 10번, 12번 반복. 말만 잘 들으면 내가 70점 맞게 해줄게. 맞을 수 있어. 근데 말을 안 들으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야. 그렇죠? 예. 지금 또 무서워요. 눈 좀 떠봐봐요. 두 팔 좀 들어봐. 또 4명이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목 좀 돌리고. 맛있겠네. 그래서 해보시고요. 뭐 달라는 말은 아니에요. 됐죠?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걸 정했으면 도시가 아닌 곳을 도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지구 단위 계획 정하는 것이고요. 다만 그 용도지구 중에 취락지구라고 있는데 취락지구는 녹지나 이런 동네에서 집 짓기 좋게 택지를 정리하는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목적은 아니에요. 그냥 집 짓는 거 지원하려고 하는 거지 취락지구에서 개발 사업을 해도 거기는 도시를 만들 목적은 아닌 거죠. 취락지구의 주민들이 집 짓는 거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다는 취지로 개발 사업을 한다면 하는 것이지 거기는 그 동네를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말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 잘 나와요. 취락지구로 지정된 동네에 도시개발구역을 정했다. 그럼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X라고 잘 나와요. 그렇죠? 그렇게 한 5번은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약간 좀 안 나온 면이 있지만 또 잊어버릴만 하면 나오니까 기본적인 의미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이 뭐다?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 건데 정하면 도시지역 및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간주해 주지만 취락지구 등일 땐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도시개발구역은 누가 정하냐? 지정권자가 정하는데 지정권자의 의미는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 예외적으로 국장이 한다. 라고 해서 지정권자가 이러고 나오면 시도대장의 예외국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알겠습니까? 그 얘기들. 이게 이 법의 약속인 거죠. 그럼 이제 구역이 지정됐다 이 얘기예요. 구역 지정됐습니다. 그럼 이제 섹터가 잡아졌으니까 시행자가 누군지를 보고 시행자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계획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만들자. 시작. 시행자가 실시 계획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개발법의 하나 특징이 뭐냐면요. 이 시행자가 누구냐에 의해서 사업의 방향이 달라져요. 뭐라고요? 시행자가 누구냐에 의해서 사업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행자의 종류를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일단 시행자는요, 공공의 자가 시행자가 될 수도 있고 민간의 자가 시행자가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근데 이런 질문 잘 나와요. 들어봐. 도시개발사업은 새로운 단지와 시가를 조성하기 위한 공익사업이므로 공공이 시행하여야 하며 민간의 소유자 조합은 시행할 수 없다고 나와요. 지금은 알아요. 지금은 아는데 느낌이 그럴듯해요. 그래, 공익사업인데 민간이 하겠어? 이러면서 소유자 조합이 지가 있게 뭔 사업을 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요. 개인 사업이 아닌데 왜 소유자가 해? 근데 해. 이유는 돈이 없어. 뭐라고요? 개발 사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잖아, 공공이. 예산은 한정이 있고. 그럼 어떻게 해? 사업은 하긴 해야 되겠다? 소유자들이 원한다? 그럼 니네가 단체 만들어 해봐. 그게 조합이야. 아니면 소유자끼리 하든가 그냥 조합 안 만들고.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소유자 조합이 시행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한 거 이따 얘기하고요. 근데 그 중에 공공의 시행자가 누가 있냐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공기관, 그 다음에 정부 출연기관, 시작. 정부 출연기관, 그 다음에 지방공사. 요 네 가지가 공공의 사인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뒤에 가면 또 얘기할 거야. 지금 종류만 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라고 하는 공공의 사인방이 있어서 앞으로 시행자가 공공의 시행자는 이러고 나오잖아, 지문에서. 그러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지방공사. 요 네 가지를 우리가 공공의 시행자로 보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또 그 이외에 토지 소유자, 그렇죠? 조합이란 자가 시행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 조합 등이라고 해 있는데 그 등에는 한 5가지가 있어. 그렇죠? 일반적인 건설업자 등도 시행자가 됩니다. 일반적인 건설업자 등도. 그렇죠? 또는 쓰지 말아봐요. 요 2가지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공동출자 법인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번에 대장동 사업에 대한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성남시가 직접 하려고 했어요. 판교 바로 밑에야. 판교 바로 밑에. 분당이고. 그렇죠? 판교, 대장동, 분당이야. 그렇죠? 제가 분당 수업 갈 때 맨날 거기 지나갔어, 내가. 뭐 사업하나 보네? 저기 사업을 해? 신기하네? 처음에는 이랬거든. 도로도 없고 좀 구조가 들어가 있어. 판교 밑에긴 한데 좀 분지 같은 느낌이야. 그 장소 자체가 산 옆에 둘러져 있고. 그래서 저기 아닌 것 같은데 하더라고. 거기서 신기하게 이상하다 이랬더니 이런 큰 사건을 좀 꿈에도 몰랐네. 그래서 여러분 어쨌건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가 하려고 했는데 그때 분위기가 안 좋았다.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지금 집값이 올라간 게 지금 정부 들었으면서요. 뭐 처음에 나오셔 하신다는 말씀이 뭐 집 사가지고 뭐 돈 버는 사람을 없게 하겠다고. 다 벌었네. 어머 땡큐백을 맞추네. 그렇죠. 여러분 돈 못 번 사람이 봐봐 이번 정부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믿고 집 안 사고 있다가 전세값 폭등해가지고 벼락 거지가 됐다고. 벼락 부자가 아니라 벼락 거지. 남들은 같은 돈으로 집 사가지고 11억이 됐는데 나는 전세금 4억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미치는 거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뭐 신랑은 사지 말라 했고 사모님은 사자 했는데 뭐가 된다 싸우다가 안 사기로 했고 그래서 지금 벼락 거지가 됐고 맨날 싸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렇죠? 참 문제야 아무리 봐도. 어쨌건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때는 수익성이 없다고 본 거예요. 성남시 의회에서. 왜 미분양되면 어떡할 거냐 토지 안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지자체가 주도를 하려고 하다가 아니다 그럼 민간으로 가자. 그래서 조합을 만들려고 했었어.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다시 또 시의회에서 꺾어가지고 그건 또 아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개발이익을 왜 민간 다 주냐 이래가지고 그러면 공동출자 법인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이제 공동출자 법인이고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다 민간 지분을 가진 회사가 성남의 뜰이라는 회사예요. 그걸 시행을 관리해 준 게 바로 화천대유야. 그게 바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많이 나오는 거. 그 이름을 진 게 만배시잖아. 화천대유. 천지동인 뭐 그런 거. 그렇죠? 하늘의 뜻을 받아가지고 사기를 쳐먹으려고 해서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나 못 와봐요. 봐요. 잡혀갈 수 있어요. 봐봐요. 어쨌건 다 나온 거야 뉴스에. 나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야. 뭐라고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 건 이렇게 시행자가 되어주고 그 시행자가 사업에 대한 실시 계획을 만들어서 사업이라는 걸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행자가 누군지 받고 실시 계획 만들었다. 그다음 뭐 하는 거야? 사업을 시행하자 이 얘기인 거야. 그러면 사업을 시행할 때 방법은 가장 간단하게 보면 토지 등을 일단 강제로 뺏어다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수용한다고 얘기하면 여기 있었던 요 토지를 수용을 하죠. 강제로 뺏는 거야. 그럼 수용을 하고 나서 사업이라는 걸 뭐를 해? 시행을 해. 그리고 만들어진 토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수용하여 시행하고 공급하자. 시작. 수용하여 시행하고 공급하자. 아주 간단해요. 따지고 보면 뭐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맞아. 돈만 있으면. 근데 돈을 왜 줘야 하냐면 안 주면 누가 넘겨주나 안 넘겨줘. 토지를 안 넘겨주지. 그래서 보상금을 먼저 주고 소유자한테 그 다음에 토지를 시행자 앞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그리고 시행하고 만드는 토지를 공급하는 거지. 판교 같은 데는 다 수용 방식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수용을 하면 소유자들이 반발이 심하긴 해요. 근데 어쨌건 개발 이익의 공익 환수의 측면으로 본다면 수용이 맞아요. 뭐라고요? 개발 이익의 공익 환수. 이렇게 해서 수용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면 당연히 뭐다? 개발 이익은 공익으로 환수가 되어질 거예요. 그렇죠? 성남시로. 이번에 5,500억 가져갔잖아. 그렇죠? 등등등. 근데 문제는 수용하기에는 보상금이 너무 비싼 거예요. 수용하기에는. 야, 비싸가지고 이거 수용 못 하겠는데, 야, 소유자야, 너 동의해주면 수용은 못 하겠고 사업 끝난 다음에 같은 가치의 토지로 바꿔줄게. 사업 전 토지를 사업 후의 토지로 바꿔줄게.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뭐라 하냐면 환지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해봐 말이야. 환지 방식. 환지 방식 왼쪽에 써봐. 뭐라 쓰냐면 토지가 너무 비싸다. 그냥 이렇게 써. 직관적으로. 토지 너무 비싸다. 환지 왼쪽으로. 뭐라고요? 토지 너무 비싸다. 환지 왼쪽으로. 위치 지켜. 뭐라고요? 토지 너무 비싸다. 시작. 그럼 너무 비싸면 수용을 못해. 그러니까 야, 너 동의 좀 해봐. 그러면 내가 사업 전 토지를 같은 가치의 사업 후의 토지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시행할게. 이게 환지 방식이에요. 그죠? 그러면 환지 방식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를 사실은 소유자는 원해요. 왜? 개발 이익을 내가 먹으니까.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개발 사업을 할 때 소유자들은 환지 방식을 원합니다. 돈 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서로 한다고 덤비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대장동도 그래가지고 소유자들은 원했지. 조합도 만들었었고. 그렇죠?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그냥 공동투자법인 만들어 지분을 배분하는 거 갔었는데 어쨌든 위험 분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죠? 그래가지고 환지로 가는데 환지로 가게 되면 소유자가 살아있거든요. 수용이라는 거는 소유권이 수용당하는 거라 소유자가 없어지는 거잖아. 시행자가 돼버리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뭐야? 소유자가 살아있어. 그 내용을 보이지 가운데. 그 머리 크네. 그 캐리커처가 머리가 너무 커요. 거의 2등신 아니야? 2등신 그거. 그쵸? 왜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어쨌든 말이 많아요. 계속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무슨 살아있다 말이 많다. 그래서 요 입을 꼬매줘야 돼요. 꼬매봐 거기다가. 내 입 보이지? 입 꼬매. 봐봐요. 그러면 입을 꼬매는 게 뭐냐면 동의를 미리미리 받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 계획을 만들 때부터 동의를 미리미리 받자 이 얘기인 거야. 왜? 소유자가 살아있으니 말이 얼마나 많냐고. 그렇죠? 그래서 동의를 미리 받는데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미리 받아 놓으세요. 뭐 할 때부터?
개발 계획을 만들 때부터. 됐죠? 하지만 모이면 국가 지자체가 시행자이면 그럴 필요 없어요. 뭐라고요? 국가 지자체가 시행자이면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가장 탁월한 우월적 지위 있는 자니까. 됐습니까? 시행자가 누구냐에 의해서 상황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국가 지자체는 참 사업하기 편한 거야.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개발법에 대한 사업을 보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신도시 만드는 법은 되게 많다고 얘기했었죠. 도시개발 사업도 있고 택지개발 사업도 있고 공공주택지구 사업도 있고 도청에서 신도시 사업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신도시 만드는 사업은. 솔직히 말하면 위례 같은 경우는 택지개발 사업이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도시개발 사업으로 빙의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솔직히 말할게요. 도시개발 사업은 보전 녹지 말고는 모든 용도적 사업이 가능한데 주로 도시개발 사업은 비도시에서 많이 해요. 법의 편의상. 그리고 도시 일대에서의 개발 사업은 주로 택지 개발 사업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게 편하니까 사업이. 하지만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그냥 도시 개발 사업이라고 칭하고 얘기할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어쨌건 그럼 내용에서 토지 등이 수용 방식이지만 땅값이 비싸서 수용이 어려우면 환지하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수용이냐 환지냐. 그럼 뭐 좀 물어볼게요. 수용 방식의 장점은 일단 사업이 빨라요. 그리고 공익 환수가 쉬워요. 그죠? 하지만 보상금이 비싸면 수용 못하는 단점이 있겠죠. 환지 방식은 수용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초기 보상 수용금 자금이 필요가 없어요. 단점은 개발이익의 환수가 공익에 전혀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오래 걸려요. 지지고 볶다가 서로 이권 다툼 때문에.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가지고 또 한참 말 많았던 게 서울로 본다면 그 강남 쪽 개포동 일대에서 일원동 일대에서 성남 넘어가는데 구룡터널이 있어요. 옆에 구룡마을이 옆에 있습니다. 구룡마을. 9마리 용이 나온다는. 거기 또 시행 방식까지 또 한참 싸웠어요. 뭐 수용으로 하니 무슨 뭐 환지로 하니 무슨 뭐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섞어서 일본은 수용하고 일본은 환지하고 이걸 혼용이라 그래요. 그렇죠? 그럼 여기 오른쪽 밑에 있듯이 혼용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혼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럼 혼용 방법은 분할 혼용도 되고 미분할 혼용도 돼요. 이해갑니까? 왜? 분쟁이 없으면 굳이 분할 혼용을 종용할 이유는 없어요. 분쟁이 없으면 분할 혼용 말고 미분할로 혼용을 진행할 수도 있긴 합니다. 분할 혼용, 미분할 혼용.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다 기출된 지문들이야 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듣는 게 도움이 돼. 자습하려고 하지 마. 자꾸 들으면 돼. 그렇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고. 봐봐. 그러면 아침에 일찍 와서 내가 저번 주에 보라 했던 3주치 분량의 일일학습 나는 읽었다. 해야 돼. 처음에 얘기했어요. 33회 합격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제발 좀 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많은 건 몰라도 좋아. 익힘장 준 거 데일리 스터디 그거 있는 거라도 12, 12에 내가 정확히 알고 가자. 이게 방법이야. 내년 1월 달 되면 어떻게 돼야 돼? 첫 주부터 11, 12에 줬던 7장을 뭐 하자? 매주마다 수업 시작 전 30분씩 읽어야 돼요.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읽는다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좀 시간이 많이 안 들어가요. 자꾸 외우려고 되면 스트레스 받아요. 1년 내내 보다 보면 외워집니다. 서둘지 마세요. 시험은 10월 29일이거든요. 아직 많이 남았어. 330일. 아니다. 323일. 25일? 중요하지 않아. 어쨌건.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개발 계획을 만들어 구역 정하고 시행자 누군지 본 다음에 실시계획 만들고 사업의 시행 방식이 있어서 요 세 덩어리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거야. 한 번 더 봐봐요. 개발 계획을 만들어 도시개발구역 정하고 시행자 누군지 본 다음에 실시계획 만들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방법은 수용 방식이나 환지 방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순서를 못 외우면 이 개발법은 끝이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43페이지 왼쪽 좀 봐봐요. 43페이지 왼쪽을 보시면 이제 접지 말고 펼쳐놔요. 왼쪽에 보이는 게 좋으니까. 봐봐요. 그럼 내용에서 43페이지 왼쪽을 보면
첫 번째 뭐라고 나와요?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 구역을 정하라고 나와요. 시작. 개발 계획을 만들어서 도시개발 구역 정하자. 그 왼쪽 메뉴의 제목에 뭐라고 나와? 개발 계획. 또 오른쪽 위에 제목에 도시개발 구역이 보일 거예요. 그럼 개발 계획을 만들어 도시개발 구역 정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첫 번째 덩어리 개발 계획을 만들어 도시개발 구역 정하자. 물론 여기에서도 올해 두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매번 얘기하지만 두 개는 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요 한 페이지가 나중에 확인하면 알지만 기본수상으로는 10페이지가 넘어요. 15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많은 페이지가 있으면은요, 어디 보는지를 몰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순서가 제가 정한 거예요. 11, 12는 흐름하고 틀부터 잡자. 그리고 요 내용과 기본서와의 부합을 시켜야 되니까 1, 2월은 기본서를 터치해 줄 거다. 이해 가시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모르면 기본서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겠다. 1, 2월 때 가서 계획이 그거야. 그리고 3, 4월에 가면 또 요약집 나오니까 같이 또 봐주겠다. 근데 그림책은 그렇게 1년 내내 본다. 그게 기본 스토리. 마지막 10월 달에 가면 일일 총정리 특강을 뭘로 한다? 그림책으로 한다. 1년 동안 본 책 가지고 전체를 공부하는 거다. 이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합격. 그렇죠? 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봐봐요. 그 왼쪽 중간에 볼게요. 아까 얘기한 거 개발 계획을 만들 때 동의를 받는다고 했어요. 시작. 개발 계획을 만들 때 동의를 받는다. 왼쪽 중간에 보이죠? 별 20개 하시고요. 개발 계획 중에 가장 빈출이 그거예요. 개발 계획 만들 때 동의 필요하다는 거. 그러면 무슨 방식일 때 동의가 필요하다? 환지 방식이란 말 까먹으면 안 돼요. 수용 방식이면 소유자가 없어진 거라 동의는 필요 없어요. 수용할 때 동의가 문제인 거지 사실은. 환지 방식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AND거든요.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가 동시만족인데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법에 어디를 가도 동의가 나오면 항상 AND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봐봐요. AND. 왜 그런지 얘기해 줄게. 봐봐요. 만약에 100명의 소유자가 있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100명의 소유자가 있는데 여기에 갑하고 을하고 가진 면적이 전체 면적의 80%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나머지 갑을 제외한 98명이 뭐가 된다? 해당 내용의 면적의 20%를 가지고 있다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 만약에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 받는다면 갑하고 을하고 손잡으면 동의는 끝났어요. 맞잖아. 그럼 나머지 98명은 뭐라 그래요? 저기요, 우리도 할 말이 있는데 시끄러워. 동의 끝났어. 이럴 거 아니냐고. 이건 말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된다? 야, 그러지 말고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시 만족을 시켜라. 그러면 최소한 100명이니까 적어도 50명은 돼야 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50명이 가진 게 면적의 3분의 1을 가지고 있냐가 동시 만족이 돼야 돼. 이해가셨죠? 그러면 우리 앞으로 개발 사업할 때 뭐 동의자 수 나올 때 몇 명의 동의냐를 물어본다고 한다면 무조건 절반 이상은 되면서 그 절반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해가시겠죠? 근데 지금 상황은 어차피 가불이 큰 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적어도 50명만 있으면 이 동의는 만족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야 여러 사람의 의견을 관철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야. 여러 사람의 뜻이 모아진 거다 볼 수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 플러스 위에다가 AND, AND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 AND 뭐 말이야 시작. 아무도 안 한다. 우리끼리 하자 그냥. 아무도. 그리고 매번 제가 느끼는 건데 이렇게 잘 따라 하시는 분들이 빨리 붙더라고요. 올해 꼭 붙으세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AND입니다. 동의 기억하시고요. 다만 뭐라고 나와요?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개발 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 시행자가 누구이면 형합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이면 동의가 필요 없다고 나오는 거죠. 수도 없이 나온 질문이에요. 자꾸 얘기하지만 그달마다 공부할
부분이 있고 안 볼 부분이 있어요. 이게 11월부터 알아줘야 될 첫 번째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미리 얘기하는데 11, 12월은 제가 그거만 알아도 40점은 맞게. 그게 목표예요. 11, 12월 설정점은 40점입니다. 이거 정확히 알면 40점은 나와. 나중에 그래서 급하고 점수 안 나올 땐 초심으로 돌아가서 11, 12를 들어라 이렇게 할 거야 내가. 그래서 11, 12는 40에 맞춰 얘기하는 거야 지금. 내 말 때 하시겠죠? 원래 작년엔 제가요 11, 12에 40점으로 안 하고 한 20점으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월 달에 양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안 되겠어. 그래서 11, 12를 40점 설정을 하고요. 1, 2월은 50점, 3, 4월은 60점 이렇게 갈 거야. 이해 가시겠죠? 나중에 공부 안 되고 점수 안 나오면 11, 11 다시 들어. 그러면 40은 건질 수 있게 될 거야 아마. 내 말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설정합니다. 오른쪽 위에 볼게요. 도시개발구역이 나와요. 시작. 도시개발구역. 그럼 도시개발구역은 누가 지정하느냐? 오른쪽 위 지정권자가 나오는데요. 지정권자 별 20개 하고요. 반드시 기억합니다. 지정권자 별 20개. 나머진 됐고 거기 원칙과 예의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칙은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입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 형 앞에 넣었어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근데 바로 위에 뭐라고 돼 있죠? 제목 옆에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국장과 협의하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시도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데 오른쪽 위 43 오른쪽 위 정하는데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국장이 정한다는 말이 아니라 국장과 협의해 정하라는 얘기야. 시도 대도시 시장 보고. 이해가셨습니까? 이래서 대장동이 97만이에요. 100만 안 넘기려고. 그렇죠? 원래는 103만이었어요. 그러다가 분할했어. 왜? 국장의 통제 안 받으려고. 그래서 97만 6천이 됐어요. 그게. 그렇죠. 웃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주 살살 피해간 거야. 그렇죠? 그 얘기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 제가 송파 위례를 사례로 집어놨는데 예를 들어 뭐가 되겠냐? 성남시라고 하는 써봐봐. 대도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 하남시가 있었어요. 실제 송파 위례가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둘 이상의 시, 도, 대도시에 걸쳐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둘 이상의 뭐다? 시, 도, 대도시에 걸쳐 있다. 성남시에다가 대도시라고 써. 인구 50만 이상이니까. 됐죠? 그 얘기. 그러면 이렇게 걸쳐 있다면 누가 정할까?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협의하여 지정할 자를 정한다. 근데 그 협의가 잘 안 됐다. 그럼 여기 옆에 바로 옆에 화살표 되어 있고 4번이 써 있을 거야. 불협이 됐다면 이럴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예외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불협이 됐을 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는 거고 굉장히 잘 나오죠. 그리고 뭐 5번에 무슨 뭐 천재지변이 있었다. 1번에 무슨 뭐 국가가 실시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연인들이 있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국장 지정 사유인데 딴 건 몰라도 2번하고 3번에 대한 부분은 좀 봐줘야 돼요. 처음부터 얘기할게요. 그냥. 뭐라고요? 2번하고 3번. 요거 주의할 거 끝에 단어 요청이라는 말 동그라미 하시고 3번은 끝에 제안이라는 말 동그라미 하세요. 요청이나 제안이란 말을 보고 앞에를 맞춰야 돼. 뭐라고요? 요청이나 제안이란 말을 보고 앞에 맞춰야 됩니다. 뒤에가 요청이라고 되어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입니다. 뭐라고요? 요청이란 말이 있으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 봐봐. 그리고 그 중앙이란 말 동그라미하고 뽑아서 써봐. 공백의 오른쪽으로. EX. 무슨 장관이에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라는 말은 무슨 장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쪽 위로 뽑아 써봐. 장관. 이해 가시겠죠? 그럼 물어볼게요. 산업단지를 만들고 싶었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장한테 요청했어요. 그러면 국장이
도시개발국을 정해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문화단지를 만들고 싶었어요. 국장한테 요청을 해요. 그럼 국장이 도시개발국 정해요. 이런 식이에요. 그죠?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 시작. 관계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 그러면 제안이라고 나오죠. 제안은 공공기관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은 정부의 공기업이고요. 정부 출연기관은 정부가 자금을 출연해서 운영하는 단체가 있어요. 정부 출연기관. 다 정부의 떨거지들이에요. 결론적으로. 이런 자가 30만 이상으로 제한을 했어요. 30만 이상으로. 그럼 제한이라고 나오면 주어가 누구야?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 장이 이러고 나와야 돼요. 그걸 바꿔 나서 문제 만드는 게 이 부분의 취지예요. 요청과 제안을 보고 앞에 주체를 맞춰야 돼요. 이해 가시겠죠? 그런데 문제 나올 때 가장 많이 속이는 지문이 뭐냐? 이러고 잘 나와요. 요 2, 3번을 가지고 많이 속이는 거 지방공사가 이러고 나와요. 이것만 5번 넘게 나왔어. 2번, 3번 가지고 뭐라 나온다? 써봐. 지방공사 X야. 2번, 3번에 주어가 나올 때 왼쪽으로 쓰면 되겠지. 지방공사 X. 됐습니까? 그렇게 나온 것만 기출 5번입니다. 왜? 지방공사는 서울시의 공기업이거든. 지자체의 공기업. 의정부시의 공기업이거든. 구리시의 공기업이야. 지자체의 공기업. 그게 지방공사야. 그러면 정부 놀이하고 있는데 지자체가 끼어들면 안 되지. 지금 정부 놀이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지자체가 낑기는 건 앞뒤가 안 맞지. 이해 가셨죠? 그리고 100만 이상이라고 330만 이상이라고 국장이 정하는 거 아니야. 100만 이상이라면 국장과 협의의 시도 대장이 정하는 거야. 국장의 지정사유에 면적 규정은 없어. 알겠습니까? 그거. 요번에 그래 대장동도 100만 이상 되면 국장과 협의해서 성남시장 정해야 되니까 탈법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97만 낮춘 거라고 얘기했었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제가 환경 얘기하는 건데 뭐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요즘 사건이라 대장동 개발 사업 얘기합니다. 어쩔 수 없이 이해하면서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개발 사업이죠. 그럼 쉬었다가 가도록 해요.